building is special because it is the only flight-certified Saturn V left. 올해 휴스턴 나사 우주센터를 찾았을 때 일론 머스크가 왜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장착하는 랩터 엔진을 두고 외계 기술 수준이라 표현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아폴로 계획의 주역 세턴 5의 F1 엔진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였기 때문이죠. Raptor 3 is really, I'd say, kind of alien technology rocket engine. F1 엔진의 실물은 전형적인 전통 로켓 엔진의 교과서였습니다. 거대한 노즐 위로 수십 가닥의 배관이 얽히고 굵은 연료관이 격자로 지나가며 밸브와 센서, 조인트가 뒤엉켜 있죠. 기계적 긴장감이 외관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공학의 밀도가 드러난 구조였습니다. I mean, even industry expert, when we showed a picture of the Raptor 3, said that engine is not complete. So then we said, well, here's the engine not complete, firing at a level of efficiency that has never been achieved before. 그런데 랩터 3의 실루엣은 이 모든 문법을 거부합니다. 엔진이라기보다 기계적 장기를 모두 안쪽으로 집어삼킨 매끈한 금속 조각 같았죠. 배관도 케이블도 보호 커버도 보이지 않으니 기술적 복잡성이 외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로켓 엔진의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 순간이었죠. 2024년 여름 일론 머스크가 X의 랩터 엔진 3 사진을 올렸을 때 우주항공 커뮤니티가 즉시 혼란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진만 보면 작동하는 엔진이라기보다 마치 전시회에 놓는 플라스틱 모형처럼 보였으니까요. 이거 진짜 돌아가나요? 껍데기 아니죠? 이런 반응이 쏟아졌죠. 전통 엔진이 가진 기계적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new Raptor 3, which is an awesome engine. Big hand to the Raptor team for this. This is very exciting.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미 검증된 케로신 엔진인 멀린을 버리고 당시 아무도 가지 않은 메탄 엔진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추력이 더 필요해서?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랩터 엔진의 설계 도면에는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 바로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지구로 돌아오는 귀환 티켓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달에 갈 때처럼 왕복 연료를 모두 지구에서 싣고 간다면 스타쉽 같은 거대한 우주선은 절대 이륙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화성에 도착해서 돌아올 연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성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대신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이고 땅 속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고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는 사바티의 반응을 거치면 놀랍게도 랩터 엔진의 연료인 메탄을 화성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랩터가 메탄을 선택한 것은 지구에서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화성처럼 CO2와 얼음만 있어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다행성 탐사용 연료 중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탄이 그을음을 거의 남기지 않는 청정 연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같은 재사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케로신 엔진은 연소 후에 엔진 내부에 새까만 그을음을 남깁니다. 마치 굴뚝에 낀 검댕처럼 말이죠. 이걸 놔두면 엔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사용 전에 반드시 세척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메탄은 천연가스처럼 아주 깨끗하게 탑니다. 연소 후에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 엔진을 뜯어서 청소하는 지루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가 꿈꾸는 비행기처럼 급유 후 즉시 재출격하는 운용 방식은 오직 메탄 엔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탄을 쓴다고 해서 화성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거운 화물을 싣고 가려면 극한의 효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잘 돌아가는 엔진을 놔두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소련 과학자들도 꿈만 꾸다 포기했던 로켓 공학의 성배, 전유량 다단 연소 사이클에 숨어 있습니다. 랩터 3 배관을 모두 엔진 내부로 숨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단순히 3D 프린팅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 엔진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So Raptor 3 is designed to require no base heat shield, saving a lot of mass on the bottom and actually improving reliability so that if there is, for example, a small fuel leak from the Raptor engine,
it will simply leak into the existing flaming plasma and not really matter. Whereas a fuel leak, when the engines are contained in a box, is a very scary thing indeed.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로켓 엔진은 터보차저를 돌리기 위해 연료의 일부를 태운 뒤 그 배기가스를 그냥 밖으로 버렸습니다. 마치 연료통에 구멍이 난 채로 달리는 스포츠카와 같았죠. 펠컨 9의 멀린 엔진이나 아폴로의 F1 엔진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버려지는 연료만큼 효율은 떨어지죠. 하지만 랩터의 FFSC 방식은 단 한 방울의 연료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터빈을 돌린 가스를 버리지 않고 몽땅 다시 끌어모아 주 연소실로 보내 태웁니다. 연료 펌프는 연료가 돌리고 산소 펌프는 산소가 돌립니다. 모든 연료와 모든 산소가 엔진 속을 꽉 채워 흐르며 100% 추력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로켓 공학이 도달할 수 있는 효율의 끝판왕입니다. 왜 인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완벽한 엔진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뜨거운 산소 때문입니다. FFSC를 구현하려면 엔진 내부의 한쪽 터빈을 산화제 과잉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압의 뜨거운 산소 기체는 그야말로 금속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금속은 고온의 산소와 닿으면 순식간에 불타거나 녹아버립니다. 엔진을 돌리는 순간 엔진 자체가 연료가 되어 타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1960년대 소련의 천재 로켓 과학자 발렌틴 글루슈코는 RD-270이라는 괴물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로 FFSC를 실제 지상 연소 시험까지 끌어올린 시도였죠. 그러나 이 꿈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산소의 저주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속공학으로는 이를 버틸 합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엔진은 비행 단계에 오르지 못했고 기술은 박물관 속 종이 도면으로 남았습니다. 50년 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대답 없는 난제를 다시 꺼내들었죠. 그리고 소련도 넘지 못했던 금속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비결은 설계가 아니라 재료 공학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뜨거운 산소 환경에서도 구조적 변형과 부식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초합금을 자체 개발합니다. 정확한 조성은 기밀이지만 핵심은 명확하죠. 산소가 쇠를 태우는 환경에서도 버티는 금속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3D 프린팅으로 복잡한 보조 배관과 냉각유로 상당수를 엔진 벽체 내부로 통합하는 제조 혁신이 결합되면서 랩터 3은 외형에서 기존 로켓 엔진의 문법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재료와 구조가 완성되자 머스크는 이제 광기 어린 집착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유명한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2단계, 부품이나 프로세스를 삭제하라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죠. 가장 좋은 부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품이다. The best part is no part. But the one in the middle will be fully capable of doing Mars, and thereafter it'll be a lot of performance improvements. 존재하지 않는 부품은 고장나지도 무게를 차지하지도 비용이 들지도 않으니까요. 랩터 3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첫째, 보호 커버를 삭제했습니다. 기존 엔진들은 외부 충격과 진동, 열로부터 복잡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덮개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랩터 3은 취약한 외부 배관들을 아예 엔진 내부로 통합시켜서 보호해야 할 대상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덕분에 무게가 줄어든 건 물론이고 커버를 뜯지 않아도 엔진 상태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정비와 교체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 겁니다. 둘째, 플랜지의 삭제입니다. 로켓 공학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누설입니다. 기존 엔진은 파이프 연결을 위해 수많은 플랜지와 가스켓을 썼는데 진동의 나사가 풀리면 바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랩터 3은 화재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단 게 아닙니다. 연결 부위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나사 대신 용접으로 금속을 녹여 붙여버려 불날 구멍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셋째, 내부 통합의 혁신입니다. 그 많던 배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랩터 3은 배관을 없앤 게 아니라 노즐과 연속이 벽체 내부로 통합시킨 겁니다.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마치 건물 벽 속에 수도관을 매립하듯 연료가 흐르는 길을 엔진 뼈대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결국 랩터 3의 매끈한 외관과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성능 좋은 엔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에서 연료를 만들어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그리고 매일매일 우주선을 띄워 거대한 물량을 우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랩터 엔진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인류를 지구라는 요람에서 꺼내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Booster Raptor chamber pressure nominal.